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투TV에서 반딧불이 반짝반짝 예지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정입니다. 이번 주 저희 나가투TV에서는요. 이슈 종목 탑5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저희 함께할 김정철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최근에 시장 많이 안 좋다가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4월 마지막 날에 겨우 반등이 나왔는데 5월에 왜 이렇게 희망차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희망 고문이 될지 아니면 진짜 희망일지 좀 5월에 가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희망이 되고 5월에는 정말 우리 증시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슈 종목 탑5에서는요, 최근에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이슈된 5가지 종목을 뽑아서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을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5가지 종목은 삼성전자, 아프리카TV,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오스테임플란트, 그 다음에 현대이바다임, OCI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왜 삼성전자가 이슈 종목이에요 하겠지만, 이거 보실 때는 이슈 종목이 맞아요. 이거 찍을 때는. 왜냐면 오늘이 4월 29일이거든요. 근데 4월 29일에 삼성전자가 무려 4%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 종목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가져나왔는데, 제가 삼성전자 지난번에 이슈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가 가격대가 한 7만 원을 좀 깨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6만 원 후반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후반보다 좀 더 밀렸어요. 더 밀렸는데 반등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견 보다 좀 더 밀렸죠. 좀 더 밀린 상황이죠. 오늘 이제 무려 4%가 급등한 67,400원에 끝났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지수는 1%밖에 안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혼자 4% 올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좀 얘기 좀 드리자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전 세계 선두권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500조였는데 많이 줄었어요. 다시 450조 대 밑으로 좀 떨어진 상태고, 국내에서는 부동의 일인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3대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3대 악재가 스마트폰 GOS 문제,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문제, 수율 문제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수가 하락하는데 삼성전자가 오르긴 쉽진 않다. 그런 이제 3가지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 스마트폰 GOS 문제는 이제 거의 해결된 건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애플이 오늘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플은 향후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프리마켓 넘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프리마켓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역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었죠. 근데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애플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차피 스마트폰 쪽은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경쟁이니까. 근데 애플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일정 씨는 애플이 문제가 생겼어요. 좀 기다리실래요? 딴 거 사실래요? 저라면 조금 믿어볼 것 같습니다. 그쵸, 좀 기다리죠. 대부분 애플의 사용자들은 기다립니다. 삼성전자의 사용자가 문제 생기면 삼성전자 사용자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돌아서요. 갈아타요. 바로 갈아타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비슷한 운영 체계에 있는 스마트폰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중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걔네들은 말로만 좋은데 진짜 좋은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긴 한데, 근데 애플 같은 경우가 충성도가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애플이 만약에 2분기 이후에 중국이 지금 셧다운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 베이징도 지금 현재 격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봉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봉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전량 애플이 다 중국에서 생산이 될 텐데, 부품들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중국이 당장 신규 스마트폰 제조가 쉽지 않다고 치면, 그럼 애플의 실적은 떨어질 때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오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안 좋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반사이익 볼 건 별로 없다.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요 문제는 일단 대만 TSMC도 같이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이제 좀 괜찮을 텐데 수율이 누가 먼저 빨리 나와서 빠르게 수주를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한다에 대한 문제는 지금 환율이 거의 고점 레벨, 제가 생각에 거의 고점 레벨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수가 더 밀릴 자리는 많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하고 스마트폰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애플은 절대 대수는 적게 팔아도 워낙 한 대당 이익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아예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근데 오늘 이제 간밤에 또 인텔도 역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인텔 실적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삼성전자한테는 밀렸다 이미. 인텔은 확실히 PC에서 모바일로 전환이 안 됐다. 안 돼서 결국 인텔은 향후 가이던스가 항상 문제인 이제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호적인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스마트폰을 그냥 덤핑으로 팔아도 될 정도예요. 덤핑으로 팔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 싸게 팔아도 가격대가 남는 상황이죠. 신규 투자 관련 이슈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 신규 투자 이슈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5월 20일 날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압박을 할 테고 우리나라 압박을 할 때 여러 다양한 압박, 코어드에 들어오라는 압박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압박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압박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위해서라도 뭔가 경제적 선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공장, 미국의 반도체 공장 만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닥달을 하겠죠. 그럼 삼성전자가 뭔가 추가적 액션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여튼 5월 4일날 FOMC 회의 이후에는 저는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한 시점보다는 좀 늦게 반등이 오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온 건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온 게 맞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반등은 일단 7만 원, 기본 반등은 7만 원까지 나올 거고요. 이 기본 반등 이후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이후에가 추가로 더 갈 수 있는지.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 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단 100세까지는 어차피 LG한테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그냥 뭐 대충 LG랑 비슷하게 실적 간다고 치더라도 딱 하나 이제 빅메모리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이 뭐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락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빅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과연 어느 때 대만 TSMC랑 뭔가 경쟁할 만한 상황이라도 좀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까지 올라오면 지수의 자연적인 반등이 7만 원, 추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거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그래도 지금 현재 바닥을 지금 잡고 있는 과정이니까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업다운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아, 다운인가요? 아, 손에 떨어진다. 저는 7만 원대까지 상승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6만 원대로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네. 그럼 저희 바로 두 번째 종목인 아프리카 TV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도 오늘 좀 이슈가 됐던 이유는 아프리카 TV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적당히 나왔는데 폭락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진짜 대폭락했는데 오늘 무려 12%가 박살이 났어요. 자 아프리카 TV 하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아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건데 특히 젊으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아프리카 TV 하면 뭐 학을 떼는 분들이 많아서 이상한 사람 너무 많다고 거기. 아프리카 종특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문화가 진짜 아프리카를 망친 게 아닌가 아프리카 TV를.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오늘 그 문제가 여실하게 드러났는데 아프리카 TV가 1분 영업이익이 231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상치 제일 낮은 하단이 240억이었어요. 제일 낮은 하단이 240억인데 그러면 9억 정도가 깨졌죠. 깨진 상태인데 평균치가 한 245억, 250억 정도 돼. 그 정도 따지면 한 20억이 깨진 거예요. 20억이 깨지면 10% 정도 깨진 거거든요. 예상치보다 많이 밀린 거죠. 자, 아프리카 TV에서는 어떻게든 뭐 실적 좋게 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유저 참여 화상회의 형태의 플랫폼을 추가했다. 자, 유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화상 플랫폼. 이거 TV 방송 보시면 막 한 명이 나왔는데 여러 분할로 해가지고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거 아시잖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거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대표적인 데가 이미 해외에 있지 않나요? 예, 해외에 있습니다. 예, 근데 화상회의 하는 플랫폼들. 그런 플랫폼을 이제 추가하면 뭐하냐. 코로나 다 끝났는데. 예, 저는 이미 너무 늦었다, 늦어도. 자, 그 다음에 e스포츠 승부 예측 서비스 도입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이런 게 문제다, 저는. e스포츠 승부 예측 서비스 도입하면 결국 도박하자는 얘기인데, 이걸로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트위치도 있고, 요즘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 TV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 뭐 트위치도 하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BJ나 이런 분들 보시면, 갑자기 아프리카 TV에서 하루아침에 자꾸 빤스라운드로 그냥, 네. 그냥 딴 데로 이적하시는 경우들.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점점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에서 뭔가 아프리카 TV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지금 현재.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너무 낮은 윤리의식의 매니아층을 기반으로 하는 이 흐름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신규 유저 확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점점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는 약간 젊은 층 기반인데 이게 점점 줄고 있는데 그럼 이게 확장해서 뭔가를 좀 개선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층 확장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 문제는 뭐냐면 이 서수길 대표 때문에 그래요. 이 서수길 대표. 아프리카 TV 이 서수길 대표가 진짜 전 제발 제정신이었던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방통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면은 뭐 자기가 아프리카 방송 켜가지고 BJ로 방송하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런 투사 이미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국정감사가 갔거든요. 국정감사 갔는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니까 한마디 못해요. 그 자리에서. 전형적인 약강이신 분이에요. 예. 이게 완전 이미지 다 버려가지고 저는 결국 이제 지금 아니 아프리카 팀 서수기 대표 물러나지 않았냐? 물러나긴 났죠. 다 진짜 물러났어야죠. 제가 그때 아프리카를 뭐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망친 것도 거의 이 사람이 다 망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좀 저는 아프리카 TV에 완전히 그 고정관념을 굳혀버린 분이 아닌가. 뭔가 탈피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그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서수기 대표 하는 행동이 뭐 솔직히 제가 유튜브 방송인데도 이렇게 정지해서 얘기하잖아요. 원래 하는 짓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벗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TV에서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당장 주가를 봐도 지금 주가는 나락이 아니라 떡락을 했어요. 지금 완전 떡락을 했는데 주가는 오늘로 떡락을 거의 확인사살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확인사살하는 날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그래도 여기서 좀 담았어요. 여기서 담았는데 외국인이 다 때려 부어버리니까 기관이 못 버티고 이제 곧 기관 손절 나올걸요? 좀 있으면. 왜냐면 13, 4만 원에 들어갔는데 11만 원, 10만 원 깨지잖아요? 그러면 손절 라인 넘어가서 다 손절 물량 나올 거예요, 이제 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떡락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쯤 아프리카 TV를 접근해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반기 아시안 게임 정도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하반기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도 되면 이제 그때 또 다시 또 그때 좀 활성화가 되니까. 그 아프리카 TV는 그때까지 좀 잘 준비해서 좀 활성화시킬 보편적 컨텐츠로 좀 활성화시킬 그럴 필요가 있다. 저 약간 요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하반기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보다 좀 더 밀린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단기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아프리카 TV에서 약간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조금 깨끗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잊어가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그 이상한 매니아 지금 아니 방송에서 BJ가 방송하면서 자기 죽고 싶다는데 죽어라 그래 진짜 죽잖아요. 아니, 그런 방송을 누가 이거를 서수기 대표가 문제야. 하여튼. 예. 이렇게 만든 서수기 대표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종목 업다운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다운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운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TV가 제2의 싸이월드처럼 기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지금 상황을 좀 반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데,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뭐 하는 회사일 것 같아요? 일단은 임플란트도 만들고요. 제가 임플란트 요즘 만들어요. 치과를 자주 가는데 그때 치과에 있는 대부분의 의료 장비나 기기들도 오스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오스템을 안 썼어요. 예전에는 해외 걸 많이 썼는데, 급격하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커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국산으로 많이 바꾼 거죠. 그러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의 치생기 관련 장비 이쪽은 거의 탑을 찍고 있었습니다. 탑을 찍고 있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빠진 게 횡령사태. 대규모 횡령사태 때문에 나락으로 빠졌다가 거래 정지가 됐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때가 12월 30일 날이에요. 새해가 되자마자 횡령 딱 걸리고 거래 정지됐다가 4월 28일 무려 4달이 지나서 풀렸어요. 네, 4달이 지나서 풀렸는데 거래 정지 풀린 첫날에 무려 9% 넘게 7% 하락 종가 마감했고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어요. 오늘까지. 이틀 동안 외국인이 거의 그냥 다 때려 부어서 팔았습니다. 네. 첫날은 기관도 같이 팔다가 두 번째 날 기관이 조금 받아준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4월 28일 날 주가 매매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27일 날 이제 횡령사건 이후에 주요 공시가 있었는데 내부 통제 강화하고 개선 계획 발표했고 사회이사 증원하고 3인 감사실 설치, 감사실 독립성 강화, 준법 감시인, 준법 지원인 선임,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개선. 자, 여기까지 딱 들어봤을 때 무슨 느낌이냐?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더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내부적으로 잘 통제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횡령 규모가 워낙에 큰데 그동안 이것조차의 시스템도 없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운데,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다. 당연히 잘하겠죠. 한 번 더 일어나면 이 회사는 없어져야 되는 회사니까. 근데, 지금 횡령 미수금이 손상차손이 약 958억 원이에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행스럽게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19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손상차손으로 회사가 뭐 1년 만에 넘어가고 이럴 정도는 아니다. 버틸 수는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거 손상차손을 좀 4분기에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 올해 실적은 약 1000억대 가까이 순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저는. 한 1000억, 예상은 1200억 나오는데 저는 1200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한 1000억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비싼 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PR, 앞으로 포드 PR로 했을 때 16배 정도 나오는데, 디오 같은 경우가 20배가 넘어가거든요. 디오 경쟁사들 보면은. 물론 시장 1위 사업자가 오스템이고 2위가 뭐 디오나 이런 회사들인데 2, 3위인 회사들 PER보다도 더 낫다. 그 정도면 사실 저가된 건 맞아요. 맞아서 사실 매수는 나쁘지 않은 흐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좀 깨림직한 거는 중국하고 북미양, 유럽 모두 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이제 어떤 컨셉의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엄청 올랐을 때가 어느 때냐면 뭐 이때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 올랐을 때가 요때 쭉 코로나 때도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고 이때도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랐을 때 주요 컨셉이 뭐였냐면 중국이 이제 그 14억, 15억 인구가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한다. 하니까 이게 오른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연령층이 고령화되면서 임플란트 하는 시기가 된 거죠, 이제. 옛날 같았으면 중국이 임플란트 했을까요? 아니죠. 뭐 했을까요, 옛날에는? 옛날 같으면 틀리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틀렸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비정상적으로 엄청 올랐어요, 너무 엄청 올랐다. 그리고 사실 치과가 그 코로나 때 거의 셧다운이 돼 있었어요, 치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미리 엄청나게 반영이 된 상태인데 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는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또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오히려 지수는 더 빠졌거든요. 거래 정지 기간에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하락한 거는 거래 풀리자마자 이 정도 하락한 거 얼마 하락 안 한 거예요. 거래 정지한 동안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코스피 차트가 코스피가 2000 후반대에서 2000 지금 700, 600 후반까지 밀렸거든요. 그럼 10% 넘게 밀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제 하락분은 아직 지수 하락분도 다 반영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오스테이 플란트가 저평가된 거 맞는데 조금 더 흔들리는 걸 좀 기다렸다가 매수해보면 어떠냐. 저는 약간 요 생각에서 한 요때쯤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한 10만 한 4,500원 딱 요 정도 라인. 요 정도 한 보면은 한 요 정도까지 밀리면 지수 하락분도 다 하락하고 그럼 좀 반등으로 좀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알려드린 이 지지선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한번 업다운 해보겠습니다. 네, 본인 오스테이 임플란트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하려고 관심이 많았던 거죠? 아니요, 임플란트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쵸. 오스테일 임플란트가 굉장히 상승력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나이 임플란트 하면 안 돼요. 알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저도 뒤에서 좀 상승할, 왜냐면 조금만 내려가면 상승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올 것 같아서 저도 매수로 업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종목 현대 에버다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갑자기 이 종목이 왜 튀어나오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제 튀어나올 때부터 이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원래는 중장비 렌트하는 회사예요. 대여하고 막 해주는 회사인데 자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 어제 29% 상한가 찍고 15% 마감, 오늘 다시 18% 급등. 오늘 또 상한가 근처까지 찍었어요. 갑자기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근데 갑자기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 회사가 중고 중장비 전문 유통 기업이에요. 에버다임이. 근데 주로 콘크리트 펌프 트럭, 소방차, 타워 크레인, 발전기 뭐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거라고 딱 했어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나 우리 참여할게. 과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총리가 과연 우리나라 좋아할까요? 자기가 국회 연설했는데 박수도 안 치고 사람 3분의 1밖에 안 오고 우크라이나 눈에는 우리나라는 쓰레기로 보일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 우리가 왜? 우리나라 너희한테 왜 우리 이걸 줘야 돼? 아직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현대 에버다임도 물론 전후복구 사업 많이 한다고 하면 미국 주도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현대 에버다임이 뭐 관련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대건설기계나 현대두산인프라코, DIC가 조금 더 수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 DIC가 조금 더 낫다. 오늘 한신기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한신기계도 뭐 마찬가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한신기계도 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가 뭐냐면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약간 시가총액이 작거든요. 현대에버다임도 2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과연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근데 저는 DI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DIC 물론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대건설기계가 DIC 위주로 본다. 왜냐면 두산인프라코는 중국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이랑 우리나라 5월에 박살날 거예요. 분위기가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주인데 일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도 않았어요. 전쟁도 안 끝났는데 무슨 전후복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후복구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다? 이거 뭐냐면 전형적인 그냥 테마예요. 전형적인 테마. 전형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연속성 크게 없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물론 국내 이슈로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좀 너무 많이 갔다 가도. 그래서 저는 현대에버다임 근처에도 가지 말자. 이런 종목. 차라리 DIC라는 아주 그냥 성장성 좋고 현대차, 전기차 부품 납품하고 있고 중장비 부품 납품하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DIC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예, 이런 거 계단식으로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네. 이렇게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꼭 테마주는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민들레 호시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민들레 호시 같은 네. 정보가 본인이 개발한 내용이죠? 네, 제가 개발한 네, 민들레 호시. 제가 특허료 드릴 테니까 좀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됩니다. 딴 데서 알겠습니다. 딴 데서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업다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운입니다. 네. 너무 비슷한데요? 네, 삼성전자 빼고는 다 비슷하네요. 네. 네, 설명을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설득을 잘 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저와 공감하는 의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종목 OC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전문 업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베스트 3 안에 들고요. 폴리실리콘이라는 건 태양광을 보면은 그 패널 있잖아요. 그 검은색. 그게 폴리실리콘이에요. 폴리실리콘인데 태양광이 한동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태양광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OCI가 1분기 이제 올 때 OCI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OCI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OCI 보시면 아시겠지만 OCI 오늘 무려 8%가 급등했어요. 이 시총이 최소 2조 3천억인데 지금 이 시총 높은 종목이 8%가 급등을 했다. 자,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62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당히 많이 상회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일단 베이직 케미칼 쪽이 영업이익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따져보면 베이직 케미칼을 급락을 했는데 이게 왜 정기보수 때문에 그래요. 정기보수 1분기 정기보수 하면서 이게 좀 판매량이 40% 급감을 했는데 그거에 대비하면 사실상 이 정도 실적이면 이 정도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원래 실적이 더 나왔어야 맞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냐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한 거예요. 또 그다음 석유하고 카본 소재 영업이익은 상당히 괜찮고요. 석유하고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에너지 솔루션인데 태양광 쪽이 영업이익 290억으로 약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원래 1분기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예요. 원래 태양광이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여전히 32달러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폴리실리콘 만드는 최대 회사 전 세계 1위가 보리화품이라는 중국의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지금 안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왜 안 쓰냐? 신장 지구에 있거든요. 신장도 있어서 신장에서 파는 건 아무것도 사지 말자. 약간 요런 공감대가 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리화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자체가 중국 내밖에 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절대 아마 안 쓸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 전체 수요가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때는 OCI가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어떻게 염두에서 보면 좋냐면 하나솔루션이 그 태양광 모듈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모듈이라는 하나솔루션이 그러니까 뭐냐면 폴리실리콘을 받아가지고 태양광 모듈 넣어가지고 완제품을 하나솔루션이 장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태양광 하는 데다가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 12억 달러 규모로 폴리실리콘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진행한 상태예요. 계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태양광 쪽이 좀 최근에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실적으로 좀 따지고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약 6천억 정도 생각하는데 저는 6천억 정도 생각해요. 순이익만 6천억 정도 생각하는데 시가총액 2조 3천억이면 너무 싸다. 그래서 저는 OCI가 이게 출발이지 않을까. 오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선 다 뚫었고 오늘 하루에만 한 번에 다 뚫었고 만약 안착까지 해버리면 저는 빠르게 이거 매수할 시점을 찾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최근에 제가 블룸버그에서 네. 태양광 관련한 특집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기사 좀 공유 좀 해줘요. 좀 혼자 보지 말고 좀.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태양광 설비를 통해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국가들이 아직 전혀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혀 하더라고요. 이용 안 하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그 바람은 불다가 안 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태양은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오히려 차라리 에너지 설비로는 좀 일정하다. 약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업으로. 네, 한 종목 빼고는 다 의견이 동일했네요. 한 종목에서 갈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저희 왜 이슈되고 있는지 이슈 종목 탑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렇게 중요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